예, 오늘은 구장의 보호 계정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읽고서 시작을 해보죠. 보호 대상물인 전력선, 전력기기 등에 발생한 이상 상태에 대해서 고장 구간을 줄이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고장을 감시하고 차단기가 동작하도록 제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러 사고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사고의 대표적인 게 뭐 단락이라든지 지락 대표적인 게 이런 거 있겠습니다. 사고라 그러면 전기적 사고의 대표적인. 그래서 부하 측에서 이게 여기서 폴트가 났어요. 폴트가 빵 났어. 폴트가 나게 되면 단락 사고를 합시다. 지락도 마찬가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원 측에서 여기가 소스예요. 소스가 발전기라고 보시면 돼요. 바깥쪽에 있는 한전은 큰 발전기가 하나 있다고. 그러면 그 발전기로부터 이 폴트점으로 전류가 향하게 합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전원 측에서 고장전류를 공급받아요. 빨간 놈처럼 고장전류를 공급받습니다. 부하와 관계없어요. 이거는 폴트가 나게 되면 이쪽에 전류가 몰리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놈이 센싱을 하죠. CT가 센싱을 해요. 과전류를 갖다가 센싱을 하게 돼요. 그럼 이놈이 이제 보호계정기 입력이 돼 있어요. 입력이 돼가지고 이놈이 세팅치가 몇 암페어 이상이 되면은 동작하셔. 그래가지고 지령을 내립니다. 그럼 이놈이 A 접점을 붙여버려요. 코맨드를 갖다 이쪽에서 A 점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회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거를 트리코일이라고 해요. 트리코일. 이거는 전자석이에요. 이 회로가 형성이 됐어요. 이게 붙여가지고 여기서 코맨드를 받아가지고 그럼 요놈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가동 접촉자를 끌어당기죠. 끌어당기면은 이제 오픈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차단기. 그래서 이 회로가 직류 전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직류 전원을 일단 직류 트립 방식이라고 해요. 만약에 직류를 안 쓰고 여기에 콘덴서를 쓸 경우에는 콘덴서 트립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99%는 직류 트립 방식이에요. 이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콘덴서를 쓰게 되면 콘덴서 트립 방식, 직류, 축전지를 쓰게 되면 직류 트립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보호 계정기는 여러 가지 소스를 받아요. 실제로는 CT는 뭡니까? 정상전류죠. 정상전류.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정상, 역상, 영상 이런 게 있었잖아요. 대칭 잡혀. 예, 켰습니다. 소리가 왜 안 나? 뭐 건드린 건 없는데? 이거 다 있는데? 저거 다 켰는데? 여기 안 킨 건 아니죠? 거기도 여기를 안 키면은 이게 안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게 안 나타나요. 근데 왜 소리가 안 들려? 이거는 온 상태 맞습니다. 소리가 안 들려. 이게 저기 밴드도 안 되나요? 밴드도요? 마이크 테스팅 안 나요? 마이크 테스팅. 희한하네. 마이크는 다 연결. 밴드는 들리고요. 밴드는 들려요? 그러면 그건 앨리스 문제네. 그래서 이제 그 센싱 받는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정상 전류는 CT, ZCT는 뭐 받는 거예요? 이거는 영상 전류죠. 이거는 영상 전류.
그다음에 그냥 비트는 뭐 받아요? 그냥 정상 전압을 받는 거고, GPT라는 놈이 있어요. 이것은 영상 전압을 받는 겁니다. 이거는 정상, 이건 영상, 이거는 정상 전류, 이거는 영상 전류를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칭 재배법이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러면은 보호계정기의 구비 조건 한번 거기 보겠어요. 구비 조건. 구비 조건을 보니까 1번 고장 상태를 식별하여 고장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그 다음에 고장 개수를 정확히 선택할 수 있을 것. 고장이 예민하고 오동작이 없을 것. 적절한 후비 보호 능력이 있을 것. 그래서 주로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호계정기가 갖춰야 될 요건은 뭐냐면 요 신뢰성, 그 다음에 선택성, 신속성, 갖춰야 될 요건이 있어요. 신뢰성이라는 것은 오동작이나 부동작이 일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오동작이나 부동작이 일어나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없어야 된다. 선택성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사고가 난 지점만 잘라야지 엉뚱한 피다를 영향을 미쳐가지고 잘라버리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사고는 사고 구간 내만 사고 범위 내에서만 범위만 차단을 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사고 범위만 딴 데 차단이 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어떻게 돼요? 이런 동작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되겠죠. 신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보호계정기, 과절계정기의 동작 특성 한번 보겠습니다. 과절계정기 동작 특성 보면요. 여기는 전류값이에요. 전류값. 여기는 시간축입니다. 여기는 전류가 증가되는 거죠, 이거. 계정기에 전류를 증가시키는 겁니다. 입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쓸 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특성이 있는데, 어느 일정 수준 전류 이상일 때 즉시 동작하는 게 있어요. 아주 짧은 시간에. 즉시 동작. 그거를 뭐냐면 순환시라고 합니다. 어느 전류 레벨 이상에서는 시간이 그냥 바로, 이건 즉시죠, 거의. 즉시란 말이 좀 애매하게 들 수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은 지금 나와 있는 계정기는 한 0.04, 한 40ms 정도의 동작을 해요.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이 시간이라는 게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어느 전류 이상에서는 즉시 동작, 순환시라고 합니다. 이런 특성을. 그 다음에는 시간이 좀 몇 초, 0. 몇 초, 그 다음에 1초, 몇 초가 될 경우에는 초에 동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정한시라고 합니다. 이거는 시간이 있죠. 어느 정도. T라는 시간이 있어요. 이거는 거의 짧은 시간이. 그러니까 한 40ms 정도 아주 짧은 시간이고, 이거는 어떤 시간, 0. 몇 초, 1초, 2초, 3초. 정해진 시간에 동작하는 것을 정한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커브예요. 이렇게. 이거는 뭐예요? 전류값이 많으면은 시간이 짧고요. 동작 시간이. 전류가 적으면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류가 적으면은 동작 시간이 길고, 전류가 증가가 되면, 많으면은 동작 시간이 적어지는 특성을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반환시라고 그럽니다. 반환시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요즘 나오는 릴레이는, 요즘 나오는 것을 보시면 이렇게 된 게 많아요. 어떻게 되냐면
어느 일정 구간까지는 반환시고 어느 일정 구간까지 반환시고 여기서부터는 정환시를 가진 게 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어느 순간까지는 반환시고요. 여기서부터는 정환시. 그래서 요거를 뭐냐면 반환시, 정환시라고 그럽니다. 이게 특성이 네 가지가 있어요. 반환시, 정환시, 반환시, 정환시, 순환시 이렇게 네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순환시 계전기는 순환시라는 건 뭐냐?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즉시 동작, 즉시란 말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정환시 볼까요? 정환시는 3번 설정된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 동작, 거기 일정한 시간이고요. 반환시는 뭐냐면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는 거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보면 되고. 반환시성 정환시는 동작 전류가 적은 동안에는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는 반환시로, 어떤 전류 이상이 되면 정환시로 동작하는 것. 그래서 반환시성, 성자가 붙었네. 반환시성 정환시.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전기 종류를 한번 볼까요? 계전기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고로 많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단락사고, 지락사고라고 그랬어요. 단락사고. 그래서 하여튼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류에 관련된 거. 전류 관련, 과전류. 가장 대표적인 계전기가 과전류 계전기죠. 이 과전류라는 뜻은 뭐냐면 이게 과부하와 단락전류란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개념이. 이 과전류라는 건 과부하도 있고 단락전류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 말의 뜻입니다. 과전류 계전기. 이거 어느 일정 수장 전류가 흐르면 일정 수장 이상 세팅치 이상이 흐르면 동작하는 겁니다. 딱 정해놓은 CT. 그럼 여기서 이제 주로 CT가 검출을 하겠죠. 과전류 계전기. 그 다음에는 뭡니까? 전압에 관련된 거. 전압에 관련된 거는 전압에 관련된 거는 뭐냐면 과전압, 그 다음에 부족전압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OVR이라고 그러고요. 이거는 부족전 UVR. 그래서 어느 세팅치 이상의 전압이 들어왔을 때, 피트로 들어왔을 때 이놈이 동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과전압 계전기. 만약에 전압이 떨어졌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는 부족전압 계전기 이렇게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락 계전기가 있겠죠. 지락 계전기. 지락 계전기는 뭡니까? 이렇게 단락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선이 하나가 이쪽에 땅에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이거는 지락이라 그래요. 이건 지락. 이거는 단락이고, 지금. 그래서 지락 사고가 났을 때 동작하는 계전기. 지락 계전기는 뭐를 갖다가 소스를 받아야 돼요? 영상전류죠. 영상전류나 영상전압을 받아야 됩니다. 이때는. 영상전류나 영상전압이 필요해요. 지락 계전기. 그 중에서도 이제 방향성, 선택성이 있는 거, 그냥 이건 일반 건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지금 방향성이 없는 개념입니다. 방향이 붙으면은 방향이 붙습니다. 이게 양쪽에 방향 과전류, 방향 단락, 방향 지락 이런 게 붙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선택 지락 계전기가 있어요.
SGR이라는 게 있는데, 시험에는 이게 자주 나와요. 기사 시험에는. 선택 지락 계정기. 선택 지락 계정기. 선택 지락 계정기는 뭐냐면 이렇게 피다가 2개 이상 있습니다. 이렇게 2개 이상 있어요. 2회선도 됩니다. 2회선도 돼.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지락이 났어요. 지락이 나면은 어떻게 여기 앞에 차단기가 있죠. 차단기가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지락이 난 그 회선만 잘라야지 이것까지 영향을 미쳐가지고 둘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왕창 정전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회선만 자르는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계정기가 설치돼서 내가 지락이 난 회선만 자르는 계정기를 뭐냐? 선택 지락 계정기라고 합니다. 다회선에서. 이거 2회선 이상이죠. 다회선에서 2회선 이상. 네. 선택 차단하는 거죠. 선택 지락 차단. 네, 이거를 선택 지락 계정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방향성이라는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방향성. 네. 방향성이라 할 때는 방향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지락, 방향과전류, 방향단락, 뭐 여러 가지 방향성. 방향성이 필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전원이 2개가 있을 경우에 한번 보시면은 전원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전원이 2개인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럴 경우에 폴트가 났어요. 여기서 폴트가 나게 되면 이쪽에서는 이 방향으로 고장 전류가 공급이 됩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이쪽 방향이 되기 때문에 서로 방향이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여기에 설치된 계정기들의 방향성을 부여해 줘야 돼. 그래서 방향이 필요한 경우가 생깁니다. 전원이 2개 이상이 되면은 방향성이 필요한 경우도 필요하다. 어떤 때는 하나일 때도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내가 방향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방향이라는 것을 이용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방향성이 되는 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수지상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서 뭐 이렇게 수지상으로 내려가는 계통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에 전원이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뭡니까? 방사상식으로 되어 있어요. 네, 전원이 2개 이상이 되죠. 2개 이상. 근데 여기서 아무 데나 가서 폴트가 빵 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쪽으로 오는 건지, 여기서 이건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계정기를 이거는 뭡니까? 과전류 계정기하고, 플러스, 방향성이 있는 단락 계정기를 2가지를 콤비네이션 씁니다. 방향 단락 계정기를 2가지를 다 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지점이 있겠죠. 어떤 지점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과전류와 방향 단락 계정기 2개를 다 써야 돼. 방사상식에서는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저께도 좀 했습니다만 환상선로가 됐을 때 이것도 이제 전원이 2개 이상일 경우입니다. 네, 환상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성이 될 경우죠. 이렇게. 그러니까 루프가 구성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보시면 어떻게 돼요? 네, 전체적으로 루프가 형성돼 있잖아요. 루프가 형성돼. 이걸 환상선로 그래요. 근데 전원이 2개인데 여기서 폴트가 나게 되면 이게 이쪽에서 오는 건지 이쪽에서 오는 건지 이쪽에서 넘어서 오는 건지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계전기는 여기 다 들어가는 건데요. 이럴 때는 뭐라고 썼습니까? 이때는 방향 거리 계전기를 사용한다. 방향 거리 계전기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서머리는 여기 제가 다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서머리가 돼 있으니까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서머리가 다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있는 걸 한번 쭉 읽어보세요. 서머리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대충 일단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계전기가 6번째 보면은 거리 계전기도 있어요. 거리. 거리 계전기는 주로 이거는 송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거리 계전기 원리는 간단해요. 임피던스 계전기라고 그러는데요. 전압과 전류의 B가 임피던스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돼요? 사고가 나면 I가 증가를 하죠.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놈이 증가하게 되면 Z가 작아지죠. 작아집니다. 그래서 어떤 임피던스 원이 있다면 이제 평상시에는 임피던스가 이만했어요. 근데 어떻게 사고가 나면은 임피던스가 궤적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작아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서클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 사고로 판정하는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런 계전기는 송전솔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좀 알아봤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주의하실 게 예외적으로 만약에 환상선로라도 전원이 한 개인 경우도 있어요. 한 개인 경우는 환상선로에서 전원 한 개일 때 이때는 방향 단락 계전기예요. 이게 없다는 얘기죠. 이게 없기 부하가 들어갔을 때는 방향 단락. 전원이 2개 이상일 때는 방향 거리 이렇게 외우셔야 돼. 전원이 2개 이상은 방향 거리, 하나일 때는 방향 단락. 이렇게.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가볍게 좀 알아봤습니다. 좀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예, 24번 가봅시다. 24번. 이게 이제 환상선로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전원이 양단에 있는 환상선로의 단락보에 사용되는 계전기. 이 경우입니다. 전원이 2개요. 양단에 있어요. 근데 환상선로야. 그때는 방향 거리 계전기가 돼야 돼요. 만약에 전원이 1개면은 방향 단락 계전기가 돼야 되고요. 근데 이 전원이 양단에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24번의 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어가서요. 일단 인풋 받는 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인풋 받는 건 조금 이따 할 거고요. 41번 보겠습니다.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한시 특성을 갖는 계전기는 뭐냐? 일정한 시간이 되면 어떤 세팅치에서 일정 세팅치를 오버하면은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걸 정한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그 다음에 과부하 또는 단락 사고 시에 동작하는 계전기는 뭐냐? 이거 이만 뜻입니다. 과부하 플러스 단락 전류는 과전류 계전기. 과전류 계전기. 그래서 43번은 3번. 단락 보호용 계전기가 아닌 것은 단락이란 말이 들어갔으니까 원래 이제 2번도 정답이 됩니다. 방향 단락이라고 합니다. 원래 방향을 앞에다 써야 돼요. 원래는. 그다음에 1번 과전류 계전기에 해당되죠. 거리 계전기도 뭐냐면 뭡니까? 이 단락 사고가 났을 때 전류가 커졌을 때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임피던스 줄여가지고요. 접지 계전기는 뭐예요? 지락 계전기죠. 접지란 말은 지락. 여기서 지락을 다른 말로 접지라고도 해요. 접지 계전기. 이거하고는 이거는 종류가 틀린 놈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5번 발전기 부하가 불평형이 되어 발전기 회전자의
과열손상 방지하게 설치하는 계정기는 뭐냐? 요거는 뭐냐면 여기 또 설명이 좀 안 된 게 있네요. 또 우리가 이제 뭡니까? 변압기하고 변압기 같은 거 변압기 보호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예, CT가 두 개가 들어가요. 1차 측, 2차 측.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계정기가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비율 차동 계정기라고 그러죠. 네, 여기가 1차 측과 여기는 I1이 들어가고 여기는 I2가 들어가겠죠. 1차 측과 2차 측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CT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구간 내에 어떤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동작하는 계정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부 사고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뭡니까? 내부 고장 보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고가 빵 나면은 여기서부터 그때는 동작하고 만약에 바깥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그럼 동작 안 합니다. 바깥에서는 외부에서 여기서 사고 나면 동작 안 해요. 항상 이 안에서만 사고가 난 것만 해결해요. 그래서 여기를 쓸 수 있는 것은 변압기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발전기에 이게 발전기가 될 수도 있어요.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씁니다. 비율 차동 계정기로. 그래서 원리는 어떻게 하냐? 우리가 차동이라 그럴 때는 전류 차에 의해서 동작을 하고요. 비율 차동이 됐다. 알고리즘 문제예요. 알고리즘. 비율 차동은 I1-I2. 그러니까 I1의 크기 혹은 I2 크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퍼센테이지로 만든 겁니다.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차동은 전류 차에 의해서 동작하고 비율 차동은 전류 차의 비율에 따라서 동작하는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45번은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변압기 보호에 사용되지 않는 계정기는 비율 차동 계정기는 변압기 내부 고장 보호용 전기식 계정기고 그 다음에 온도 계정기는 그 온도를 갖다가 이게 다이얼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건설 온도가 하면 이게 접점이 딱 붙어요. 온도 계정기가 있고요. 부홀주 계정기는 뭐예요? 기계식 계정기죠. 변압기에 쓰는 기계식 계정기. 선택 접지 계정기는 어디에 쓰는 거예요? 이거죠. 아까 여기 있네. 선택 접지, 선택 지락 계정기 이거죠. 다회선 계통의 선택 지락 차단용이죠. 이거는 변압기하고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택 접지 계정기가 나왔어요. 요게 47번 거기 동그라미 저기 별표를 딱 해놓으세요. 거기 시험에 자주 나와요. 선택 접지 계정기의 용도는 뭡니까? 다회선. 이게 다회선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2회선 이상. 2회선 이상. 다회선에서 접지 고장 회선의 선택, 지락 고장 회선의 선택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47번에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8번은 모선 보호가 나왔어요. 모선 보호는 변전소에서 하는 건데요. 모선 보호라는 게 네 가지가 있어요. 방식이. 뭐냐면 전류 차동 방식, 전압 차동 방식, 그 다음에 방향 비교 있고요. 위상 비교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그러니까 주보라고 생각하시고요. 시험 문제가 거기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백업 있어요. 후비란 말은 백업이라는 뜻이에요. 백업 보호로. 뭐냐면, 그러니까 방향 거리가 있습니다. 방향 거리. 이렇게. 5가지 이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이거를 뭐 일일이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알 필요성도 없어요. 실제로는
기사 수준에서는. 그래서 이 종류가 있다. 보겠습니다. 48번.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개전 방식은 뭐냐? 여기 네 가지 안에 들어와야 돼. 전류차동, 전압차동, 방향비교, 위상비교. 근데 뭐가 있어요? 전류차동이 있네요. 그래서 48번에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9번. 환상선로의 단락보호에 사용되는 개전 방식은? 환상선로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전원이 한 개일 경우에는 방향 단락 개전기고, 전원이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방향 거리 개전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에서 정답은 3번인데, 그건 어떤 경우에요? 전원이 한 개일 경우죠. 거기다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전원이 한 개일 경우, 방향 단락이다. 전원이 두 개 이상은 방향 거리 개전기. 그래서 49번의 답은 3번. 전원이 한 개일 경우, 방향 단락 개전. 그 다음에 모선 보호에 사용되는 개전 방식. 여기 있습니다. 방향거리가 들어갔어요. 여기. 방향거리는 여기 들어간 이유는 백업에 들어간다 이거죠. 모선 보호의 백업에 방향거리가 들어가요. 주보호는 4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2번도 정답입니다. 방향거리 개전 방식은 후비보호다. 옆에다가 괄호를 해주세요. 후비보호. 괄호하고서 후비보호 거기 써놓으십시오. 전류차동, 위상비교, 방향거리. 방향거리는 후비보호다. 선택 접지 방식은 뭐예요? 다회선에서의 선택 지락 차단용이에요. 다회선에서 선택 지락 차단용. 그래서 4번이, 그래서 원래 이게 뭡니까? 이 정답지가 2번으로 돼 있어요. 이게 책이. 그 책을 교정하셔야 돼. 답이 4번입니다. 50번에 답이 4번입니다. 그걸 고치셔야 돼. 답이 틀렸어요. 50번에 4번입니다. (50번에) 2번이 아니에요. 답이 4번을 하셔야 돼. 방향거리 개정은 후비보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답이 된다고요. 그래서 50번은 4번입니다. 넘어갑니다. 보호개전기 한시 특성 중 정한시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1번에 1번 정답 되겠네요. 입력 크기에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동작한다. 그 다음에 52번 동작 시간이 적은 동안에는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고 어떤 전류 이상의 동작 전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것은 두 가지 성질이 다 있네요. 반한시, 정한시성, 특성.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3번. 53번은 뭐예요?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반한시 특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54번. 송전선로에서 영상전류를 이용하여 어떤 계전기를 동작시키는가. 영상전류하고 관계 있는 것은 이게죠. ZCT 같이. 영상전류는 뭡니까? 영상이란 말은 지락이란 뜻이에요. 지락전류. 접지. 그래서 54번에 4번. 접지 계전기. 55번에 보면 비접지 지락보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그 계전기는 뭐냐? 선택 접지 계전기가 지락이 들어가 있죠. 영상 변리는 건 왜? 영상 전류를 갖다가 센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죠. 접지 변압기는 뭐예요? 영상 전압. 영상 전압도 지락하고 관련된 거예요. 접지 변압기. GPT는 영상 전압. 그 다음에 영상 변리, 영상 전류 다 지락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1번은 뭡니까? 과전류 계전기라는 것은 뭐예요? 과보호 플러스 단락 보호잖아요. 그래서 1번이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56번. 영상 전압과 영상 전류에 의해 동작하는 계전기는 어떤 목적에 사용되느냐? 어떤 목적일 것 같습니까?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 이 문제. 그래서 답을 만들려고 그러면 이렇게 1번에 선로에
예, 예, 지락 회선만 예, 선택 차단. 이렇게 고쳐야 되겠고요. 그래서 답을 1번으로, 답 1번으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답을 3번으로 해놨는데, 예, 그 답이 틀렸어요, 또. 이게 56번에 1번으로 하시고, 그 1번을 또 이렇게 수정을 하셔야 돼요. 선로의 지락회선만 선택 차단. 예, 답이 1번으로 하십시오. 선로의 예, 지락회선만 선택 차단. 이렇게. 영상전압과 영상전류라는 것은 지락이에요, 지락. 예, 이놈 영상에 들어가는 건 지락이란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 지락이 안 들어간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58번. 보호계정기 중 발전기, 변압기, 모선 등의 보호에 사용되는 것은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발전기, 변압기 발전기의 내부 고장 보호용으로 비율 차동 계정기가 사용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58번은 1번. 비율 차동 계정기. 그 다음에 계정기의 반환시 특성이란 동작 전류가 커지면 동작 시간은 짧아지는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59번에 4번. 그 다음에 60번. 전압이 정정치 이하로 되었을 때 동작하는 것으로서 단락 고장 검출에 사용되는 계정기는 뭐냐? 답은 4번인데 왜 4번이 되느냐? 왜 4번이 되느냐? 이 부족전압 계정기가 여러 가지 용도로 쓰이는데 우리가 원리로 보면 알아요. 이게 뭐냐면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라는 것은 뭐예요? 사고라는 것은 단락이나 지락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되면 되게 감을 잡으면 일단 전류가 커집니다. 전류는 커져요. 일단은 기본 상식이 단락이나 지르면 전류 값은 커져. 어떤 사고가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전압은 반대로 떨어집니다. 반대로. 전압은 떨어져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변전소 같은데 이거를 갖다가 차단할 때는 왕창 차단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전이 그냥 광역 정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짜 이거를 내가 차단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떻게 한번 검증이 필요해요. 검증. 그러니까 전류가 세게 흘렀는데 이게 진짜 단락이나 지락 사고인지를 내가 한번 체크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로직을 짤 때 여기다가 엔드 조건을 딱 걸어버립니다. 아, 전류가 높고 전압이 낮을 경우에만 이 차단기 다 끊어버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역할은. 이건 어떻게, 변전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 전압 계정기, 이 부족 전압 계정기를 뭐라고 그러냐. 여기, 이것만 있어도 충분한데, 이걸 한 번 더 체크를 한다고 그래서 체크 릴레이라고 합니다. 체크 릴레이. 네, 전문적인 건데, 이 개념이 그거예요. 그래서 전압이 떨어지는 걸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거예요. 단독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과전류가 일어나고, 전압이 떨어지게 되면, 야, 사고 난 거야. 잘라버려. 야,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검증하는 릴레이입니다. 그래서 60번에 4번. 체크 릴레이에 해당되는 부족 전압 계정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나게 되면 전류는 커지고 전압은 떨어진다. 이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번. 방향성을 가지지 않는 계정기는 뭐냐? 여기서 전력 계정기. 비율 차동은 뭐냐면 왜 방향성이냐면 내부 고장, 외부 고장이에요. 내부 고장, 외부 고장. 그래서 방향성이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전력 계정기는 뭐냐면 전압과 전류를 동시에 입력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력 계정기는 CT와 PT 입력을 다 받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모호 계정기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모호 계정기는 거리 계정기인데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이렇게 생긴 이게 모호 계정기예요. 모호 계정기. 이거는 거리 계정기 일종인데요. 그래서 이 방향을 갖다가
지금 보고 있어요.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방향은. 그래서 그게 방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락계전기는 뭐냐면, 지락계전기는 방향성을 가지려면 방향이란 말이 들어가야 돼. 여기서 방향이란 말이 없어서 그거를 방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4번, 정답이 4번인데 왜 방향성이 없느냐? 방향이란 말이 없다. 만약에 방향지락계전기라면 방향성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란 말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4번에 해놓고 방향이란 말이 없다. 말이 있어야 된다. 말이 없다. 이게 없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2번. 62번은 뭐냐면 A번은 발전기의 상간 측락부는 뭐냐면 뭐겠어요? 내부 고장이죠. 이게 발전기라 그러면 내부 고장을 검출하는 건 비율 차동 계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은 DF 발전기의 내부 고장인데 내부 고장에서 B에 해당되는 것은 뭐예요? 부홀즈 계전기, 기식 계전기가 있네요. 그래서 B는 BH. 물론 DH도 되죠. 되지만 여기서는 짝을 고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송전선에 거기 단락이라 그랬는데 그걸 지락이라고 바꿔버리십시오. 단자를 지자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자로 가면 C는 뭐예요? 선택 지락, 지락회선, 선택 지락회선 계전기. SGR 되겠네요. SG가 됐네. 지락이네요. 10번은 단락이면 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고전압, 고압 전동에는 일반적으로 쓰는 과전류 계전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3번. 차동 계전기는 무엇에 의해서 동작하는가? 차동 계전기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1차 측과 2차 측의 전류 차에 의해서 동작하는 계전기입니다. 그래서 2번. 양쪽의 전류차로 동작을 한다. 64번. 발전기 또는 주변 악기의 내부 고장 보형을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은 제가 여기 설명을 했어요. 비율 차동 계전기다. 64번에 2번. 이 선택 접지 계전기가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또 나왔습니다. 중성점 저항 방식의 병행 2회선 송전솔로의 지락사고 차단에 사용되는 2회선이라고 했으니까 뭡니까? 다회선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답은 2번 선택 접지 계전기. 2회선 이상이면 다회선이 되는 겁니다. 2회선 이상. 이게 선택 지락 계전기 시험에 잘 나오는. 그 다음에 66번 거리 계전기 기억작용이라는 것은 고장 후에도 고장 전의 전압을 기억하는 겁니다. 고장 후에도 건전 전압을 잠시 유지하는 작용.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4번 볼게요. 파이러트 개전 방식이라는 게 나왔어요. 갑자기 파이러트 개전 방식이라는 게 나왔어요. 파이러트 개전 방식은 뭐냐면 이건 송전솔로에 쓰이는 거예요. 송전솔로에 우리가 보통 CT를 여기다 답니다. CT를 이렇게 달아놓고 여기다가 계전기가 설치가 돼 있어요. 이렇게 계전기가 설치가 돼. 이 거리가 멀죠. 상당히 멉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짧을 때는 이 파이로트란 말 자체가 뭐야? 파이로트란 말은 상호 연락 수단이라는 뜻이에요. 수단을 파이로트라고. 그래서 이 계전기, 이 계전기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보를 교환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방식은 어떻게 하냐면 이 상호 연락 수단이 그냥 하드와이어니까 케이블이죠. 그러니까 연피 케이블로 이용하는 방식이 있고요. 근데 케이블이다 보니까 이건 20km 이내에만 가능해요. 근데 실제로는 송전솔로가 20km가 훨씬 큰 경우도 많죠. 두 번째는 거리가 많으면 이걸 없애버리고,
통신을 이용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통신을 이용합니다. 고주파 통신.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300kHz, kHz 고주파 통신을 이용해서 서로 연락을 합니다. 이쪽에 이거를 안 깔고요. 여기서 이 전력선을 이용해 가지고 서로 통신을 해요. 이렇게 고주파를 이용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광 케이블을 깔아가서 하는 방식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광 케이블을 깔아서 합니다. 전원이 다 깔려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광 케이블이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광 케이블 방식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호 원력선 이거를 그래서 이 원리 뭐냐면 파이로트 개전 방식은 뭐냐, 여기서부터 CT 구간,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폴트가 났어요. 이 구간 내에 폴트가 나면은 어떻게 하냐면 양쪽에 있는 차단기를 다 끊어버리는 겁니다. 양쪽에 있는 거를 양쪽 차단기를 고속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송전솔로 사고 나면 양쪽을 쫙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파이로트 개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개전기와 개전기 사이를 통신하는 거에 따라서 연피 케이블을 이용하느냐, 고주파 통신을 이용하느냐, 광 케이블을 하느냐,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뭐예요? 파이로트 개전 방식. 옳지 않은 것은 보면 고장점 위치에 관계없이 74번 합니다. 고장점 위치에 관계없이 양단을 동시에 고속 차단할 수 있다. 맞죠? 송전선에 평행하도록 양단을 연락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 시 장애를 받지 않게 해서 연피 케이블을 사용한다. 뭐 연피 케이블 할 수도 있고 무슨 뭐 통신을 이용해서 고주파 통신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고장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거기서 이제 말이 틀린 게 뭐냐면 부하측 고장이라는 게 틀린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하라는 말은 여기서는 송전솔로에는 부하가 없어요. 부하는 어떻게 돼요? 저 말단 배전솔로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사고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사에 있는 폴트만 차단하는 거지 이 바깥에 있는 부하측에 있는 사고는 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정확하게 맞게 하려면 어떻게 되면 고장점을 그러니까 이거 말씀 부하측 고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고장점 위치가 송전솔로 내부에 있는 거 내부에 있을 때만 고속 차단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부하측 고장이라는 말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5번 보호개전기가 구비될 조건 중 틀린 것은 3번에 보면은 뭐가 틀렸냐면 소비 전력이 작아야 됩니다. 소비 전력이 크기 때문에 거기에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76번 과전류 개전기의 탭 값이란 무엇이냐. 탭이 여러 개가 있어요. 실제로 개전기를 보시면은 그거는 뭐냐면 최소 동작 전류를 의미합니다. 개전기의 최소 동작 전류. 그거는 암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78번 UFR 뭐 이런 거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81번. 그러니까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즉시 동작이라니까는 이거는 순환시가 되겠습니다. 즉시 동작이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정환시를 택하면 안 돼요. 81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10분간 쉬었다가 개전기 입력 요소 그걸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10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한전 자료집 같은 데 있잖아요. 여기 이게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이만큼 책이 한 두 권 돼. 계정기만. 네, 좀 전문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기사 시험에는 이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3페이지 정도 돼 있죠. 지금 책이 두 권짜리가 한 페이지. 한전에는 잘 돼 있어요. 한전 교재는. 주로 이제 송변전처에서 거기서 많이 합니다. 계정기.
저희반 수업 없나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쉬셔야지. 며칠 또 올 쉬셔야지. 뻔했네. 예? 또 올 뻔했어요. 아, 며칠 쉬셔야지. 그러니까요. 맨날 공부만 하면, 아우, 다음 주에 못 나와.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전자기업 몇분 안 하네? 전자기업이 원래 많지 않나? 전자기업은 무지 어려운 건데. 어려워. 예? 무지 어려운 건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무지하게 어려운 건데. 이해하다가 막 외우고 있고 결국에. 전자기학은 어떻게 보면 역학하고 똑같은 거야, 마찬가지. 네? 기계공학, 역학, 연력학이나 연력학보다 더 어렵죠. 벡터가 들어가니까 또 벡터가 들어가요. 또 벡터 해석. 원래 제대로 하려면 벡터 해석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벡터 해석했다가는 다 도망가니까 시험 문제 그걸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 엉터리죠, 엉터리. 아니, 계산하라고 시간이 다 가니까 그래. 그런 분들 내고 이제 항의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계산보다도 아주 쉬운 거 내도 못 맞춰요. 아니 10을 외워갖고 하면 쉬운데 네. 못 외우면 되게 어려운 거죠. 네. 계산을 그래서 뭐 10만 물어보는 거를 다 낸다 그러는데 왜 헷갈려갖고 그게 딱 현장에서 보면 그게 기억하고 있으면 아예 찍고 넘어가지만 그게 모르죠. 이게 네. 2파이였나 4파이였나 뭐 아유 그게 되게 힘들어요. 아이고 실무에서는 뭐 필요합니까? 수학 같은 거 안 쓰잖아요. 수학 안 쓰죠. 삼성도 표시가 돼 있으니까 그게 삼성인지 알지. 모르죠. 네. 네. 그래서 일부 어떻게 학점은 좀 따셨어요? 그 학교에서? 좀? 아, 그걸 따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전기 쪽에 몇 과목 정도는 이렇게 수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저는 반은 들었어요. 반은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사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뭐랄까요? 상대방이 볼 때는 기사 자격증 따는 거하고 대학을 졸업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분들이 있더라고. 내가 현장에 갔더니 이제 토목과를 나왔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1년을 더 공부했어. 1년을 대학 공부를 더 해가지고 내가 동시학위를 취득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토목공학도 졸업장이 있고 1년을 더 해가지고 학점을 더 메꿔가지고 그랬더니 동시에 이제 전기공학 학사도 받은 거예요. 두 가지를. 네, 그렇게 하신 분이 있고 아니면은 뭡니까? 부전공 같은 거로 하나는 부전공 뭐 이래서 한 전공 졸업 아니면 부전공 졸업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번 시간에는 뭐 하냐면 이 계정기에 들어가는 입력 요소 중에 영상 전류와 영상 전압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전압과 영상 전류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영상 전류를 얻는 방법. 영상 전류가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ZCT를 이용하는 거예요. ZCT는 실질적으로 되면 A상, B상, C상 이렇게 케이블이 있어요. 세 가닥이 가죠. 3상이 갑니다. 가면은 이게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 도너츠형이에요. 도너츠형 이렇게 세 개가 다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가 큰 놈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출력이 나오는. 이거를 ZCT라고 그럽니다. 네. A상, B상, C상 케이블이 다 통과를 해야 돼. 네. 통과를 해야지만 이 ZCT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요? 여기는 3i 제로가 나오죠. 여기는 3i 제로가 나와서 지락 계정기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게 CT거든요. CT예요. 이거는 어떻게 돼? 선이 하나밖에 통과를 못해요. 선이. 이거 ZCT는 똑같은 CT는 똑같은데 다이아가 커. 다이아가 커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전력 케이블이 3개가 다 통과를 해야 돼요. 다 통과하면 이게 ZCT가 되는 거예요. 정밀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A상, B상, C상 케이블이 다 통과하는 CT를 말합니다. 이거는 하나밖에 통과를 못해요. 이건 뭐예요? CT예요. CT. 이건 CT. 이렇게 해서 얻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CT를 이용해서도 할 수도 있어요. CT를 이용할 경우에는 CT는 3개가 있어야 되죠. 하나, 둘, 셋. 저런 게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면 됩니다. ZCT는 한 개, 큰 게 있으면 되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여기로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가져와요. 계정기를, 지락 계정기를 여기다 설치합니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CT가 3개가 필요하죠. CT 3개를 이용하면은 여기는 IA, 여기는 IB, IC가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요? IA 플러스 IB 플러스 IC가 되죠. 그럼 이게 뭐냐면 3I 제로가 돼요. 3I 제로. 3개를 더하면.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3I 제로. 이거를 뭐라 하냐면 이건 ZCT 방식이고요. 이것은 잔류회로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걸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정밀도가 좋기 때문에 ZCT 방식을 써서 이것도 아예 3i 제로가 들어가죠. 3i 제로.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식이 있어? 이런 방식도 있어. 중성점 접지에 여기다가 CT를 설치해 놓고 여기다가 계정기를 다는 겁니다. 지락 계정기. 여기다가. 여기 CT가 한 개만 들어가죠. 중성점에는. 그럼 여기는 뭐가 나와요? 여기는. 만약에 여기서 지락이 났어. 지락 사고 나면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3i 제로잖아요. 3i 제로가 여기 들어가죠. 그래서 중성점 CT. CT를 이용하는 중성점 CT에서도 3i 제로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이 방식이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는 영상 전압을 넣는 방법은 네, 이 솔로에 접지 변압기를 하나 설치를 하고요. 네, 여기에 오픈 델타 이런 형태, 그러니까 여기가 코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런 형태의 여기에 뭐냐면 여기 OVGR 네, 과전압 지락 계전기. 여기에는 여기서 이제 뭐냐면 3V0를 얻을 수가 있어요. 3V0. 그래서 이거를 뭐라 하면 이걸 GPT라고 합니다. GPT 방식. 근데 이렇게 그리면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예, 그러면 GPT를 다시 한번 그리면은 이거를 그리면은 변압기가 3대인 거예요. 이렇게. 이놈을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놈은 접지가 되겠죠. 이렇게 연결해서 접지. 이렇게 되겠죠. 네, 접지. 물론 여기도 뭐 이렇게 접지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게 3V0 전압입니다. 여기 이렇게 측정. 이것을 GPT 방식이라고 하는 거고 영상 전압을 얻는 방식으로 했어요. 네,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4번. MOF에 대한 게 나왔어요. 34번. MOF는 뭐냐면, MOF는 메터링 오브 아웃비트라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전력량계의 입력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PT와 CT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력량계 입력용 PT and CT가 들어가 있는 것을 MOF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34번 보면 답은 뭐냐면 3번 한 탱크 안에 계기용 변압기와 변류기를 장치한 것이다. 예. 전력량계 입력을 위해서 PT와 CT가 한꺼번에 들어와 있는 이 용도는 항상 전력량계용입니다. 전력량계용. 그걸 MOF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35번 배전반에 연결돼 운전 중인 PT와 CT를 점검할 때 어떻게 하냐면 CT는 단락을 하라고 그랬죠. 아마 전기 기기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CT는 단락을 해야 된다. CT는 단락을 합니다. 그래서 단락하는 이유가 뭐냐? 36번. 2차 측 절연보험. 이거는 전기 기기 시간에 배우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ZCT의 사용 목적 37번. 뭐예요? 영상 전류를 얻잖아요. ZCT는 3화의 재료를 얻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락 전류 검출. 38번은 이건 뭐예요? GPT를 지금 보여줬어요. GPT. 이 그림이 GPT입니다. GPT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3V0가 나와. 영상전압입니다. 영상전압. 38번에 3번. 그 다음에, 여기 전압을 구했어요. 전압. 이 전압은 얼마가 나오냐면, 요 하나에서 나오는 거, 요 하나의 전압이 얼마냐면, 110V에 루트 3만큼 나옵니다. 이 하나가. 여기 한 개에 걸리는 게.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세 개잖아요.
그래서 루트 3 곱하기 110 곱하기 몇 개? 시리얼로 연결돼 있어. 하나, 둘, 세 개가 전압이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 루트 3 110V가 되네. 110. 그러니까 얼마예요? 190V가 됩니다. 요거 꼭 알아두세요. 이게 실기시험에 필요해. 실기시험에 필요해. 여기 하나에 걸린 전압은 110 나누기 루트 3이고요. 이게 몇 개? 하나, 둘, 세 개가 직렬령이 돼서 190V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루트 3 곱하기 110. 그거 거기 실기시험에 필요합니다. 실기시험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40번 영상 전압을 검출하는 방식. 이 방식도 있습니다만 GPT도 있는데 이 방식도 있어요. 그걸 뭐라면 나번을 뭐라 하냐면 중성점 PT 방식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성점 CT가 있듯이 그냥 거기다가 중성점 PT 방식이라 답은 나번입니다. 중성점 PT 방식. 이게 너무 조금 약간 전문적인 거라 제가 설명을 안 했어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69번 보면은 용량성 전압 변성기의 장점이 아닌 것은 나왔습니다. 69번에 CPD 용량성 전압 그거는 뭐냐면 CPD라는 것은 이거는 어디에 쓰이는 거냐면 이거는 초고압 변전소에 씁니다. 변전소에서 이게 뭐냐면 CPD는 뭐예요? 이게 뭐냐면 콘덴서입니다. 일종의 콘덴서. 용량성 뭐냐면 이건 뭐냐면 커패시티브 포텐셜 디바이스 이렇게 되는 건데 무슨냐면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식으로 된 이게 콘덴서가 여러 개 보여 있어요. 근데 초고압에서는 그냥 CT를 이렇게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PT죠, PT. 우리가 말하는 PT죠, 이렇게. PT. 이 전압이 높아서 PT를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CPD를 씁니다, 이렇게. 이걸 대신에. PT 대신에, 전압이 높으니까, 이 콘덴서를 이용해서, 전압을 측정을 해요. 초고압 변전소에서는 이런 콘덴서를 가지고 전압을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PT 대신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진하고는 관련 없어요. 공진하고 관련 없이 전압을 측정용입니다. 전압 측정. CPD라는 전압을 측정해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공진을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절연 내량이 커서 계전기와 공용할 수 있다. 절연의 신뢰도가 높다. 고장이 나더라도 값싼 예비품으로 신속히 수리가 가능하다.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에 84번 볼게요. 84번에 자가용 수전 설비에 Y결선의 개경 변압기 2차 측 전격 전압은 얼마냐? 우리가 일반적인 2차 측 전격 전압은 PT는 110V, CT는 5A예요. 그래서 답은 3번 110V입니다. 일반적인 PT의 2차 측 전격 전압은 110V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7번 20kV 미만의 옥내 변류기로 주로 사용되는 것은 건식입니다. 옛날에는 오일 타입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다 건식 권선형입니다. 4번 87번에 4번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계전기하고 보호계전기 입력에 대해서 오늘 했고요. 어저께는 차단기를 했죠. 그래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한번 복습을 쭉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남은 시간에는 뭐를 하냐면
이 화력 발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할 기회가 없어요. 발전건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르쳐 드릴 기회가 없습니다. 네, 화력 발전. 여기서 이제 수력을 잠깐 얘기하면 수력 쪽은 시간이 없어서 아마 못할 것 같고, 수력에서 중요한 건 시험에 나왔던 거 지적을 해드리면요. 네, 연속의 정리 그게 1회차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연속의 정리 시험에 자주 나와요. 연속의 정리. 연속의 원리라고 그러죠. 연속의 원리, 연속의 정리. 네, 그걸 이용하는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수력, 발전, 출력 그거 아셔야 되고, 식 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뭐냐면 특유속도 식이 있어요. 식이 있었죠. 특유속도 식. 요게 저 1회차에 시험이 나왔습니다. 1회차에 특유속도 식이 아주 특이하죠. 2분의 1승, 4분의 5승 뭐 해가지고 그걸 고르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고르는 문제. 특유속도의 식. 그 다음에 요번에는 뭐가 나왔냐면 2회차에는 캐비테이션이 나왔어요. 캐비테이션. 수차의 캐비테이션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방지 대책 그게 시험에 나왔어요. 방지 대책. 뭐 어떻게 특유 속도를 너무 높게 취하지 말 것. 흡출구를 너무 높게 하지 말 것. 침식에 강한 재료를 사용할 것. 수차를 과다한 부분을 운전하지 말 것. 여기서 흡출구를 너무 높게 하면 안 됩니다. 흡출구를 너무 높게 하면 안 돼. 너무 높게 하지 마. 특이 속도도 높게 하지 말고 흡출구도 너무 높게 하지 마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셀프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풀어 보셔야 돼요. 혼자서 요번에 문제 풀어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어 보세요. 화력 발전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특강 같은 데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맡을 경우에는 이거를 다 해드립니다. 수력, 화력 하는데 제가 이제 특강이 빠져 있어요, 오늘 코스에. 전기 기기로 선생님이 바뀌기 때문에, 제가 못 해드리니까 이게 아쉬워서 이걸 해드리는 거예요. 화력 발전 하겠습니다. 화력 발전은 짧은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저도 뭐 연력학에 대해서는 전혀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가 정리를 해드릴 뿐이에요. 그건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용어를 한번 보죠. 용어가 일단 화력 발전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1kWh가 열량으로 얼마가 되느냐. 열량하고 관계식 860이라는 관계식이 있어요. 그래서 칼로리하고는 860하고 관련이 있다. 와트아워는 칼로리로 860을 곱해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겠죠. 860. 그 다음에 용어가 있어요. 용어 중에 엔탈피라는 게 있어요. 엔탈피. 처음 들어보시는 사람이 생소합니다. 전기하는 쪽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거예요. 엔탈피라는 용어는 물 또는 증기 1kg이 보유한 보유 열량. 보유 열량. 이렇게 그냥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엔탈피라는 거 뭐 어려워요. 저도 뭐 무슨 얘기인지도 몰라요. 일단은 보유 열량이다. 엔트로피라는 것도 있어. 복잡해.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걸 확실하게 감은 못 잡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열량을 갖다가 그때의 절대 온도로 나눈 거다. 근데 이건 중요하진 않아요. 이거는 그냥 개념적인 거예요. 이런 거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엔탈피는 물 또는 증기의 1kg의 보유 열량이다.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엔탈피에 대해서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 화력발전소를 빨리 이해하려면
이 프로세서를 갖다가 이해를 하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예. 예, 그림을 하나 이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뭐 뭘 해야 돼요? 화력발전소는 기본적으로 이 물을 끓여 가지고요. 물을 끓여서 그 증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터빈을 돌립니다. 터빈을 돌리고 나서 그럼 그 증기를 다시 회수를 해야 돼. 예, 물로 회수해 가지고 계속 이 사이클을 갖다 돌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럼 그걸 한번 그림을 그리면 보일러가 필요하죠. 예. 가정에 있는 것처럼 보일러가 필요해요. 예, 보일러. 예, 보일러에서 이제 물을 공급해 줘야 되죠. 예. 이게 이제 급수 펌프입니다. 물을 공급해 주는 펌프. 급수 펌프.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뭐가 있냐면, 요 사이에, 예, 절탄기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에, 이제 거기 후단에는 뭐냐면, 예,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지 않습니까? 급수 펌프를 통해서 물을 끓였어요. 물을. 예, 끓이고 난 다음에, 물을 끓이고 나면은 그 증기에 예, 수분이 남아있어요. 수분이 이렇게 저기 남아있어요. 이 수분을 갖다가 온도를 계속 올립니다. 계속 올려. 그러니까 100도면 끓잖아요. 그러면 몇백 도, 한 700도까지 그냥 막 계속 올리는 장치가 뭐예요, 여기서 100도면 되는데 더 올려. 온도를 갖다, 증기 만든 걸 갖다가 이걸 과열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포화 증기를 예, 건조 포화 증기로 만들었다 그런 용어로 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습기가 많은 걸 갖다가 계속 온도를 올리게 되면 습기는 싹 빠지고 그 포화된 증기만 남게 돼요. 예, 온도가 굉장히 높은 증기가 되죠. 이놈을 어떻게 하냐? 이 증기를 터빈을 때리게 됩니다. 네, 터빈이 두 개가 있어요, 실제로. 발전소에 가시면은, 네, 고압 터빈이 있고, 그 다음에 저압 터빈이 있어. 그래서 HP라고 그럽니다. HP, LP. 고압 터빈, 이게 터빈이에요, 터빈. 네, 고압 터빈, 저압 터빈, 이렇게 로우 프레셔, 하이 프레셔, 로우 프레셔 터빈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 축에다가 발전기가 달려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뭐가 나옵니까? A상, B상, C상에서 전기가 나오게 되죠. 여기서는 전기를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터빈에서 이걸 돌리고 난 다음에 뭐냐면 이게 이 전기를 다시 물로 바꿔줘야 돼. 물로, 여기 있는 전기를 물로 바꿔주는 설비가 뭐냐? 물로 바꿔주는 게 역할을 하는 게 이걸 복수기라고 합니다. 네, 전기를 여기서는 전기가 들어갔죠. 네, 전기가 들어가서 이놈을 회전시켜 버립니다. 이렇게 회전시켰죠. 그러면 전기가 나왔어요. 여기서 전기를 다시 회수를 해야 돼. 그래서 전기에서 물로 바꿔주는 게 복수기가 됐습니다. 이게 복수기가 되려고 하면 냉각을 시켜야 됩니다. 냉각을 시켜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보통 해양수를 이용하죠. 해양수를 끌어와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냉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가 물로 환원돼서 다시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사이클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기본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기본 사이클. 기본 사이클이라 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화력발전소는 이게 중요하죠. 랭킨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클을 이렇게 물이 이렇게 순환되는 과정을 랭킨 사이클이라고 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뭐냐면 기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따지면은 이게 뭐 TS 선도라고 그러는데 저도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렇게 그림으로만 표시를 해두죠. 여기는 엔트로피. 여기는 절대 온도. T죠. 그래서 이 그래프 상으로서는 이렇게 돼요. 이렇게. 이런 식의 모양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역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역할이 뭐냐면 이게 이제 보일러고요. 보일러, 과열기. 그다음에 여기 터빈에서 이게 낙차가 생기는 거예요. 터빈이 확 낙차가 생기는 거예요. 터빈이 이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이건 복수기. 여기는 급수 펌프. 요거는 뭐냐면 절탄기가 역할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사이클해서 이 면적이 전체 이제 그 효율을 말하면 이 전체 중에 이만큼이 날아가 버리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사이클이 이렇게 되는 거를 기본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게 보일러에 해당되는 게 이 부분입니다. 보일러가 여기서 역할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보일러가 역할하는 게 이 부분이다. 이게 여기서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은 압축이 되는 거고요. 이쪽으로 가게 되면 팽창이 되는 거예요. 증기가 팽창돼 버리는 겁니다. 팽창돼 버리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기본 사이클이라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요게 용도가 필요하죠. 이 절탄기라는 것이 요번에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번에 시험에 나온 게 이거예요. 2회차에 절탄기가 시험에 나왔어요. 절탄기에 그 절탄기는 무슨 기능을 하느냐, 그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절탄기라는. 절탄기는 뭐냐면 뭐예요? 급수죠. 급수를 어떻게 해서 사전에 좀 미지근하게 데우는 거예요. 미지근하게 데우는 거. 급수를 예열한다. 그래서 이걸 고르면 정답이 됐던 거예요. 2회차 시험에 절탄기의 역할에 대해서 고르시오. 그러면 급수를 예열, 그 동그라미 딱 치면은 점수를 획득하시는 거예요. 쉽죠? 점수 따기 쉽죠? 이 절탄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연료를 떼잖아요. 석탄을 떼요. 석탄화는 연료를 떼면은 그 굴뚝으로 이제 뜨거운 연기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깝잖아. 이 굴뚝에 몇백 도에 되는 그 굴뚝으로 나가는 그 열이 있잖아요. 그 열을 이용해서, 여기 열을 이용해서 급수를 예열하는 겁니다.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굴뚝에 나가는 그 아까운 그 열을 이용해서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 그게 뭐냐면 절탄기라고 합니다. 절탄기. 그래서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절탄기라는 놈이 시험에 아주 잘 나온 놈. 여기 보일러 바로 직전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어떤 게 나오냐? 시험 유형을 볼게요. 절탄기를 묻고요. 절탄기가 뭐냐? 이 순서, 이 프로세스의 순서를 묻습니다. 절탄기부터 시작할게요. 절탄기, 보일러, 과열기, 다음에 터빈이 되겠죠. 절탄기, 보일러, 과열기, 터빈, 복수기, 급수펌프. 요거 외우셔야 돼. 이 순서를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에는 이 순서를 갖다가 맞는 순서를 고르세요. 이런 게 나온다고요. 절탄기, 보일러, 그 다음에 과열기, 터빈, 복수기. 다시 절탄기로 들어가죠. 이런 프로세서를 고르는 문제가 나옵니다. 프로세스를 고르는 문제가 나온다. 근데 뭐 좀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오려면 이게 뭐냐 묻는 경우도 있어요. 요게 뭐냐 그러면 보일러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상당히 고단수 문제예요. 고단수. 그 다음에는 뭐냐면 화력발전소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열효율 향상 대책입니다. 항상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열효율 향상 대책이 뭐냐? 열효율. 실제로 화력발전소는 내가 석탄을 떼가지고 전기로 나오는 양이 35%밖에 안 됩니다. 65%는 손실이 일어나요. 손실. 그래서 어디서 손실이 많이 나냐면, 손실이 여기서 이 복수기에서 50%가 손실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낙차가 증기에서 물로 바뀌면서 여기서 50%의 손실이 일어나요. 전체 효율이
35%밖에 안 돼요. 여기서 50%를 뺏겨버려요. 굉장히 열 향상 대책이 돈하고 관련된 거예요. 효율을 높이는 게. 근데 어렵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자동차 우리가 떼가지고 이게 바퀴를 돌리고 있지만 실제 효율은 한 30%밖에 안 돼요. 그만큼 어려워요. 이게 모든 게. 그래서 열효율 향상 대책.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네, 꽁수를 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효율을 조금이라도 1%더 올리기 위해서 그럼 여기서 증기를 조금 뽑아냅니다. 그걸 축이라 그러는데 여기서 고압에서 빼가지고 다시 제어를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돌려버려요. 여기를 다시 보일러 여기서 좀 증기를 좀 뽑아가지고요. 다시 한번 보일러 데워가지고 이걸 제열기라 그러는데 제열기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이쪽으로 보냅니다. 이렇게 증기를 좀 빼가지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하냐. 제열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데우는 거예요. 증기를 축이해가지고 증기를 좀 뺍니다. 축이란 말을 쓰는데 추출이라는 말을 따로 똑같아요. 추출해서 제열기로 해서 다시 한번 돌리는 사이클, 이 파란 사이클을 더 만들어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거를 제열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제열 사이클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전기를 추출해가지고 축이해가지고요. 이번에는 급수 가열기로 데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뽑아요. 여기서 좀 뽑아가지고 급수 가열기. 이게 하이도 있고 로우도 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좀 뽑는다고 봅시다. 이렇게 해서 이 노란 부분이 뭐냐면 급수 가열기를 이용해서 여기서 좀 스팀을 좀 빼가지고요 다시 가열을 해요. 다시 여기 된 놈을 다시 이쪽으로 프로세스로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를 재생한다 그래서 재생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하게 되면 동시 타임으로 하게 되면 뭐냐면 제열 재생 사이클이 되겠죠. 열효율 향상 대책을 위해서 이 두 개의 사이클을 다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플러스서 이거를 이 프로세서하고 이 프로세서를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열효율 향상 대책은 이거를 채택하는 겁니다. 제열 재생 사이클을 채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는 필요한 것만 중간중간 하고요. 셀프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1번 증기의 엔탈피는 뭐냐? 답은 2번 증기 1kg의 보유 열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뭐겠어요? 랭킹 사이클에서 한번 제가 좀 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표시를 안 해가지고요. 4번을 보니까 단열 압축 과정이 행해지는 것이 뭐냐 그랬습니다. 문제의 4번을 보니까 4번 급수 펌프로 되어 있어요. 단열 압축 과정이 이쪽이네요. 이게 단열 과정이네. 이게 단열이거든요. 이렇게 단열 과정. 요 과정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4번입니다. 랭킨 사이클에서 단열 압축이 되는 것은 요 과정입니다. 지금 급수 펌프.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5번 같은 거예요. 화력 발전에 있어서 급수 및 증기에 흐르는 계통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그거 한번 맞춰보십시오. 몇 번 같아요? 제가 이제 여기다 써드렸는데, 예, 거기에 해당되는 걸 고르셔야 돼요, 지금요. 몇 번 같습니까? 여기 뭐 급수 가열기, 그 다음에 절탄기, 그 다음에 보일러는 중간 띄었고요. 과열기, 그 다음에 터빈, 그 다음에 복수기.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 뺐어요. 근데 순서대로 맞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5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급수 가열기, 절탄기, 보일러가 하나 빠졌어요. 상관없습니다. 순서대로 과열기, 터빈, 복수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답은 1번.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5번에 1번. 그 다음에 6번 해볼까요? 6번은 어떻게 돼요? 6번도 한번 맞춰보십시오. 6번에 보면은, 이번에는 급수펌프, 보일러, 그 다음에 급수펌프, 보일러, 그 다음에 과열기, 터빈, 복수기, 다시 급수펌프. 그러니까 2번이네, 2번. 네, 6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7번. 화력발전에서 발전 효율을 저하시키는 가장 큰 손실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여기서 손실이 50%가 일어나. 50%가. 그래서 4번. 복수기의 냉각수 손실. 그 다음에 효율이 가장 이상적인 사이클을 뭐라고 하냐면요. 까르노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시험에 잘 안 나와서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까르노, 이거는 이상 사이클을 까르노 사이클이라고, 기본 사이클은 랭킹 사이클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쓰는 것은 랭킹 사이클입니다. 그 다음에 10번. 터빈에서 증기 팽창 도중에 습증기가 되기 전에 증기를 모두 추출하여 다시 가열하는 것은 뭡니까? 가열이라고 그랬어요. 가열한다 그랬어요. 재열입니까? 재열 사이클. 팽창 도중이니까 재열 사이클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10번에 보면은, 10번에 2번, 재열 사이클입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이 팽창된 놈을 다시 한번 보일러를 돌려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10번에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그림과 같은 TSO 선도를 열 사이클은 랭킹이 기본이라고 했어요. 랭킹 사이클. 12번에 2번. 13번, 최근에 고환 고체를 기록받은 열쇠 그림과 같은 사이클은 뭐냐? 뭐가 있어요? 이게 다 있죠. 이 파란 거와 노란 게 다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재생 사이클. 4번입니다. 다음에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28번 제열기의 화력발전기 제열기의 목적은 뭐예요? 제열기는 증기죠. 증기를 가열한다. 증기를 가지고 뽑아가지고 다시 한번 가열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증기를 가열한다. 그 다음에 보일러에서 흡수 연량이 가장 큰 것은 그거는 순행벽이라 합니다. 순행벽. 20번에 1번. 순행벽. 됐고요. 그 다음에 25번. 화력발전소의 열 사이클 효율 향상을 가하기 위한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고온, 고압 고온의 증기 채용과 과열기의 설치. 과열기는 뭐냐면 고압 고온의 증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과열기. 그 다음에 절탄기, 공기 예열기는 어떻게 효율 향상을 위해서 쓰는 거죠. 절탄기. 그 다음에 재생 제열 사이클 채용 맞죠? 조속기는 뭡니까? 여기서 화력발전 조속기는 스팀의 양을 갖다가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스팀 양 조절 장치. 그 다음에 26번
기력발전소에서 열 손실이 가장 많은 곳은 뭐라고 했어요? 복수기이며 그 손실량은 전체 공급량의 약 50% 정도가 된다. 그러면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0번. 보일러 급수 중에 포함되어 있는 염류가 보일러 물이 증발함에 따라 그 농도가 증가되어 용해도가 작은 것부터 차례로 침전하여 보일러 내벽에 부착되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우리가 보면은 뭐 이렇게 때가 낀다 그러죠. 때가 낀다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스케일이란 말 쓰죠. 때가 낀다. 예? 하여튼 이게 염류 이상한 게 부착됐다. 스케일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30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에 32번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32번. 디액티베이터. 그거보다는 이걸 알아두세요. 한국말로 시험이 잘 나와. 그걸 뭐라고 하냐면 탈기기라고 합니다. 탈기기. 거기다 써놓으세요. 이렇게 탈기기를 해놓고 시험에 나옵니다. 탈기기의 역할은 무엇이냐? 탈기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배관이 있어요. 배관. 이런 것들이 하려면 뭡니까? 전부 배관이에요. 이거 다 배관입니다. 물의 흐름이에요. 전부 배관. 보일러가 돌아가는 거죠. 그럼 배관이 화력발전소는 최소한 30년 이상을 써먹어야 돼요. 근데 배관이 이렇게 배관에서 부식돼 가지고 물이 질질 새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효율이 떨어져 가지고 발전이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배관 부식을 막기 위해서 이 물이 들어가는데 물에 뭐가 있어요? 산소가 있잖아요. 이 산소가 이 배관을 부식시켜 버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물을 넣기 전에 탈기기를 먼저 써가지고, 여기 탈기기의 역할은 뭐냐면 산소를 분리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산소를 제거해서 물을 보내는 거예요. 제거된 물을 돌아가도록. 그래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합니다. 그래서 탈기기는 산소를 분리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배관의 부식을 막게.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산소의 분리죠. 산소의 분리 제거.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32번에 2번. 산소의 분리 제거. 디액티베이터는 탈기기라고 해요. 탈기기. 그 다음에 38번. 화력발전소는 화력발전소 발전량은 한번 봅시다. 발전량은 1번에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은 발생 전력량을 열량으로 환산한 값과 이것을 발생하기 위하여 소비된 연료의 보유 열량의 비를 말한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화력발전소 열 효율에 대해서 나왔어요. 열 효율. 이게 시험에 엄청 잘 나오는 겁니다. 화력발전소의 열 효율. 이거는 매년 나와요. 그래서 1회차에도 시험이 나왔습니다. 올해 1회차에도. 이거는 꼭 아셔야 돼. 화력발전소의 열. 그래서 제가 여기 교재에 보면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거야. 연료의 열량. 그 다음에 생산된 전력량의 열량. 이거예요. 공식은 되게 간단해요. 연료 열량과 전력량의 열량을 비로 나타내는 게 열 효율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수식적으로 쓰면은 전력량 이걸 P로 합시다. 킬로와트. 그러면 이걸 어떻게 열량으로 바꿔야 되죠. 열량을 비교하니까 어떻게 돼? 860을 곱해줘야 돼요. 860. 그 다음에 연료가 뭔가, 연료가 몇 킬로그램, 뭐 톤이 됐던 킬로그램이 있겠죠. 킬로그램, 연료가 몇 킬로그램 들어가서 거기에 열량이 생기겠죠. 열량을 C 곱하기 100.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쓰면은 P는 전력량. 그러니까 킬로와트 아워가 되겠죠. 그 다음에 W는 뭡니까? 연료죠. 연료.
연료가 몇 킬로그램이냐? 킬로그램. 그 다음에 칼로리가 있겠죠. 이 연료에 칼로리가 있을 겁니다. 어떤 열량이 있겠죠. 발열량. 그래서 이 공식은 꼭 아셔야 돼요. 아주 시험에 잘 나와요. 1년에 한 번씩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합니다. 그러면은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네, 40번 한번 해봅시다. 40번. 실제. 시험에가 아주 잘 나와요. 그럼 문제 40번. 네, 5,700칼로리. 이거 해봅시다. 2860 곱하기 얼마입니까? 20만이 나왔어요. 네. 킬로와트 아워라니까 그 단위 그대로 넣었어요. 800씩 칼로리를 환산했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150톤인데 단위가 뭐예요? 킬로그램이에요. 150톤 곱하기 10의 3승을 해줘야 되겠죠. 킬로그램 하니까 10의 3승. 그 다음에 열량은 얼마냐면 5,700. 이렇게 되겠네. 5,700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 이렇게 됐어요. 네, 킬로그램 이렇게 됐어요. 그럼 곱하기 100. 이것만 하면 효율이 나오겠네요. 몇 퍼센트. 네, 계산해 보세요. 계산기로 지금 해보세요. 시험 문제는 이런 것만 맞출 수 있으면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열 효율. 계산기 한번 눌러 보십시오. 얼마 나왔죠? (20%) 나왔어요? 예, 20%. 예, 20%. 예, 이 정도만 풀면은 다 한 1점이 득점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860 곱하기 P 나누기 WC. W는 연료와 발열량이에요. 연료와 발열량. 이거는 전력량. 이 공식은 꼭 까먹죠. 그래서 거기 39번서부터 44번까지 문제가 있어요. 그거는 전부 풀어보셔야 돼. 예? 제가 여기서는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는데, 그거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안 푼 거라고 그래서. 예, 좀 쉬었다가 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게 되면은 전혀 혼자 못 합니다. 전혀 혼자 감도 못 잡아요, 이거. 발전 쪽은. 한 번만 하면 어렵지 않은데.